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고등학교 선택 과목을 잘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학생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. 2학년하고 3학년 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걸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.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요. 학교에서 이런 쪽지라든지 인터넷상으로 이제 이런 양식을 학생한테 줍니다. 그리고 학생이 이제 골라야 되는데, 유튜브 상에서는 일반적인 판단의 기준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학생마다 그 판단의 기준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예시는 뭐 한두 개 정도 제가 들어드리고, 따로 필요한 학생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던가 아니면 저희 학원 찾아오셔가지고 직접 얘기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판단의 기준은 총 3가지입니다. 일단은 자신이 그 과목에 대해서 내신을 잘 딸 수 있는 과목인지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.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전공과 연계되는 과목인지, 그러니까 나는 수학 선생님인데 수학이 자신 없으니까 다른 과목만 듣겠다. 그러면은 별로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. 물론 이 두 번째 것은 자신이 학생부 종합을 신경 쓸 때 관한 이야기입니다. 나는 뭐 교과라든지 논술이나 이런 거 하겠다. 그러면은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. 나는 교과로 가고 학생부 종합으로 가지 않겠다. 그러면은 내신을 잘 딸 수 있는 과목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학생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저와 개별적으로 상담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상대평가인지 절대평가인지, 나는 전혀 내신을 신경 쓰지 않겠다. 과목이 내가 수능을 공부하는 과목이다. 그러면은 상대평가인지 절대평가인지 따지지 말고 일단 그 과목을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. 이런 것도 이제 각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죠. 이 3가지에 대해서 각각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요. 자신이 내신을 잘 딸 수 있는 과목,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내가 그 과목을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다릅니다. 나는 화학이 좋아요. 그럼 화학 몇 등급 받을 것 같은데? 5등급이요. 이러면 안 됩니다. 잘하면서 물론 좋아하면 더 좋은데, 일단은 좋아하는 것보다는 내신 등급을 잘 딸 수 있는 과목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잘 모르겠고 잘하는 것도 잘 모르겠으면은 그냥 수강자 수 많은 과목을 지원하시는 게 좋습니다. 수강자 수가 적으면은 그만큼 내신 따기가 힘들어집니다. 한 과목에 1등급이 1명, 2등급이 2명 이런 식으로 나오는 과목이 가끔 있어요. 애매하면 수강자 많은 과목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. 과학 중은 어쩔 수 없이 과학 중점반에서 지정해주는 과목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.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과 학생들은 웬만하면 학교에서 과학 중점반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. 구체적인 예시를 보면은 이게 이제 동백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의 각 과목별 지원자 수입니다. 그래서 쭉 보시면은 이제 200명이 넘는 거, 이제 이런 거는 전부 필수 과목이 될 것 같아요. 그렇지 않은 나머지 과목 중에서 사회문화 이런 과목을 많이 듣죠. 일반적으로요. 세계사라든지 이과에서는 지구과학 1 이런 거를 보통 많이 듣습니다. 잘 안 듣는 거는 화학 1을 잘 듣지 않고요. 문과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적게 듣는 게 물리학이라든지 이런 게 상대적으로 적게 듣죠. 그래서 여행질 이런 거 많이 듣네요. 대충 보입니다. 이게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듣는 과목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3학년 선택 과목인데요. 이런 것도 보면은 정보라든지 생활과 윤리, 생윤이라고 이런 거 많이 듣고 동아시아사, 여행과 지리 이런 거 보통 많이 듣습니다. 언어와 매체 이런 거는 거의 필수 과목 수준이네요. 학생들이 많이 듣는 과목을 들으시는 것이 내신 따기에 더 좋습니다. 제가 방금 언급해드린 과목을 애매하면은 그 과목을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자신의 전공 연계 과목인지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, 자, 예를 들어서 나는 의료계열 쪽,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, 치대를 가고 싶어, 나는 수의과를 가고 싶어, 나는 간호학과를 가고 싶어, 이러신 분들은 화학하고 생명과학을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. 근데 몇몇 학생들 중에서 이 과목에 정 자신 없는 과목이 있습니다. 그러면은 한 과목만 들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. 그 다음에 나는 법대를 가야 되니까 당연히 법과 정치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. 나는 수학교육과를 가고 싶다. 수학 관련 모든 과목을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. 내가 수학교육과인데 수학에 관련된 선택 과목을 하지 않았다. 이거 문제가 되는 거죠.
그리고 내가 내신 딸 자신이 없으면은 미리미리 선행학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상대평가인지 절대평가인지, 그러니까 내신을 이미 잘 받고 나는 지금 내신으로 붙여야겠다 하는 학생들은 굳이 상대평가인 것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주로 이제 고3한테 많이 적용이 되는데요. 고3쯤 가면은 절대평가인 과목이 꽤 됩니다. 예를 들어서 과학에서 투 과목이라 심화 과목이라든지,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미리미리 학교에서 과목이 절대평가인지 상대평가인지를 미리 확인하신 다음에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혹은 나는 좀 내신이 안 나왔기 때문에 모험을 해서 내신을 올려야 되는 학생들은 당연히 상대평가 쪽으로 많이 들으시는 게 좋죠. 그리고 그 밖에 팁입니다. 동백 지역에서 고3은 과목명과 상관없이 수능 특강, 즉 EBS 수능 연계 교재를 공부를 합니다. 그러니까 과목명만 보고 예를 들어서 영미문학 읽기라는 과목이 있어요. 그럼 이거 정말로 영미문학을 읽는 것이냐라고 저한테 여쭤보시는데, 영미문학을 읽는 건 거의 없습니다. 실제로는 3학년 연계 교재인 수능 특강이라든지 수능 완성이라든지 이런 교재를 많이 공부합니다. 그러니까 수능과 연계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거 참고하시고요. 이제 예시를 들어볼게요. 이 학생은 문과이고요. 체육 쪽으로 전공하고 있는 학생이고요. 사회탐구 쪽을 잘 하는 학생입니다. 국어가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보다 내신을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대문학 감상을 골랐고, 탐구 쪽에서는 행윤 학생들이 많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고전과 윤리를 선택을 했습니다. 정치와 법 쪽도 본인이 자신이 있다고 해서 나머지 네 과목 중에서 문과이기 때문에 화학과 지구과학은 제쳐놓고 정치와 법과 동아시아에서 자신이 정치와 법 쪽에 더 자신이 있다고 해서, 즉 내신을 따기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 과목을 고른 겁니다. 문과이기 때문에 중국어하고 일본어 회화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데, 외국어에 별로 자신이 없지만은 일본어가 우리나라 어순과 같기 때문에 일본어를 제가 추천해 줬고요. 그 다음에 본인이 또 한문은 자신이 있어 해서 한문을 골랐습니다.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네요.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능력되는 한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리고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상 프라임에듀 학원이었습니다.